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확 달라지게 만드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기분과 자존심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어딜 가서 대접을 받고 또 존중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때 그 재물운수는 더 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. 이 말은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또 무시당하거나 또 없는 사람 대접을 우리가 받게 되면 실제로 그 재물운수도 같이 막히거나 또 약해진다는 뜻도 됩니다. 흔히 말하는 재수가 막히는 거죠. 사람은 그 재물운이 좋아야 무슨 일을 하든지 잘 풀립니다. 재물이 물처럼 막히지 않고 술술 풀리는 사람과 꽁꽁 재물이 막힌 사람은 사는 모습이 또 크게 차이가 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똑같은 무슨 일을 해도 시간을 들여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보람도 느끼고 또 힘도 들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 재물운수는 나 자신이 귀함과 또 대접을 받을 때 더 잘 들어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가 재수 있는 사람 대접을 받을 때 재수가 잘 들어옵니다. 여기서 재수가 결국 재물복이니까요.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. 여러분들께서 이 재수라고 하는 이 재물운수가 막히지 않도록 꼭 이렇게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 첫째, 아무도 몰라본 회장님 이야기입니다. 외국에서 몰래카메라처럼 직원들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이벤트로 이 회장님이 변신을 하는데요. 크게 어렵지 않게 회장님을 추레한 노인으로 또 변신을 시키게 됩니다. 이때 별다른 소품도 필요 없습니다. 생기 없이 건조한 피부, 헝클어진 머리, 많이 또 다른 그런 의상이면 충분합니다. 이 말은 반대로 피부는 유윤택이 느껴지는 광나는 피부로 헝클어진 머리는 정갈하게 그리고 다른 의상은 깔끔하고 단정한 의상으로 우리가 바꾸면 이 추레한 노인은 다시 부티나는 회장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뜻인데요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집 밖에서 부딪히게 되는 타인들로부터 이 추레한 사람으로 우리가 대접받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. 머리 손보는 것 자주 하고요. 또 옷장의 옷 가운데 가장 폼나는 옷 우리가 걸치면 됩니다. 옷이라는 게 닳거나 또 해져서 버리지는 않잖아요. 우리가 좀 아끼지 말고 또 제일 좋은 옷부터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가 아낄 게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. 옷이라면 더욱더요. 나이가 중년이 되고 또 노년이 되고 한다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체 변화가 노화의 흐름 속에서 매일매일이 감가상각되고 있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.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죠. 내일보다 오늘. 그리고 우리가 좀 지금을 즐기듯이 살아야 10년 후에 우리가 좀 덜 후회하게 되니까요. 아끼지 말고 또 제일 보기 그럴싸한 그런 옷부터 우리가 좀 입기 시작해 볼 필요가 있죠. 사람의 시선이 달라집니다. 달라진 시선은 달라진 대접을 받게 만듭니다. 우리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어차피 겉의 모습이 주는 그런 인상을 중요한 기준의 틀로 또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. 아주머니라고 부를 사람도 여사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. 둘째, 겉모습이 대접받을 준비가 갖추어졌다면 그 다음은 행동에서 또 뒷받침이 된다면 더 좋겠죠. 럭셔리하게 잘 차려입은 중년의 여성분이 다 좋은데 그분이 껌을 씹고 앉아있다면 여러분이나 또 아마 저나 여성분에게 우아함이 느껴진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죠. 껌이라는 게 혼자 있을 때야 상관이 없지만은 공적인 혹은 집 밖에만 나서도 이거 참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껌이기도 합니다. 셋째는 색감을 이용하라입니다. 색채 감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어떤 색은 괜히 상대가 나에게 경계심을 갖게 하는 색이 있고요. 또 어떤 색은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색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교정시설에서는 교도소 수감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수감자들의 불만과 또 폭력적인 성향을 늘 좀 억제시켜줄 진정작용에 좋은 색을 또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어린이 보육시설이라면 정서적인 안정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파스텔 톤으로 주로 꾸미게 될 텐데요. 우리가 타인에게 가장 호감과 또 귀함을 전해주는 색이 있다고 합니다. 색채 전문가분들에 따르면 여성분들에게 의복이나 화장, 소품, 기타 꾸미실 때 가장 좋은 색은 따뜻하고 밝은 색 계열과 또 은은하면서 또 푸른색 계열이 또 제일 좋다고 합니다. 이 경우에 따뜻하고 밝은 색이라면 보라색, 오렌지, 노랑, 핑크, 분홍 이런 색들이 모두 포함이 되고요. 은은한 푸른색 계열이라고 한다면 옥색, 남색, 비추색, 또 에메랄드, 푸른 파스텔톤 이런 색들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.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가장 호감과 또 귀함을 전해주는 색은 하늘색, 진한 자주색, 감색, 베이지색, 그린색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자신에게 제일 또 잘 어울리는 색은
아마도 여러분들 그 자신보다 또 더 잘 아시는 그런 분은 없는 거니까요. 자신이 그 평소에 좀 즐겨하고 또 좋아하는 색으로 여러분들께서 꾸미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색감을 이용하는 이런 방법에서는 반드시 그 의복의 색상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 예를 들어 귀걸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신발, 등산화, 등산 가방, 여러분들께서 생활 속에서 쉽게 그 응용하실 수 있는 그런 소품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. 넷째는 그 풍수를 이용하라입니다. 제가 그 재물복 상승을 위해서 그 가운데 손가락에 그 가는 실반지 착용 그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병행해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. 새끼손가락에 이 가는 실반지 착용으로 인해서 그 인간관계 소통에서 또 여러분들께서 유리한 기운을 받는 법입니다. 병행해서 가운데 손가락 그 실반지 끼고 계신 분은 덧붙여서 이 새끼손가락에 금이나 또 은제품이 모두 좋은데요. 중지손가락 그 실반지가 준비 안 된 분은 또 새끼손가락에만 또 착용을 하셔도 되겠죠.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새끼손가락은 인간관계 소통에서 우리가 그 유리하게 그 대접받는 그런 용도니까요. 이때 이런 용도로 반지를 그 새끼손가락에 착용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오행으로 새끼손가락이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오행이 물이기 때문에 금제품, 은제품 모두 좋은 이유이기도 합니다. 더 나아가서 오행 수의 기운과 상극이 아닌 상생관계가 서로 돼줄 수 있는 금이나 또 은제품의 이런 반지와 또 풍수의 시너지 기운을 우리가 그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풍수법은 남녀 공이 그리고 12띠 공통으로 적용이 되고요. 오른손 왼손 구분은 필요 없습니다. 편안히 그 이용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 다만 여기에서 꼭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그 풍수 용도로 우리가 그 반지 착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반지는 될 수 있으면 가늘수록 더 좋습니다. 이렇게 되었을 때 오행 균형에서 더 유리합니다. 여타의 다른 오행과도 조화롭게 배치가 됩니다. 그리고 타 오행에 대한 배려가 됩니다. 오행 기운이 크고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. 오늘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좀 귀하게 대접받을 때 그 재물운수는 더 잘 들어오는 그런 내용 알아봤습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설명드린 이런 방법으로 귀한 대접 받으시고 동시에 그 재물운수도 유리하게 성취하시길 바랍니다. 인생이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뿐이니까요. 매 순간 우리는 그 대접을 받고 또 존중받고 살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.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그 재물복을 위해서 말이죠.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, 운세의 기운,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, 풍수 정보, 꿈 해석 정보, 오로또 운세 정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 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